남북한의 달콤 살벌한 리얼 생활상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달콤 살벌 남북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과 북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연애의 결실이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기상으로 지금 남한에서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흔히 말해서 결혼 성수기 시절이거든요. 북한에도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건데,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한국에는 사실 많은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조금 늦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결혼 연령대가 이제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조금 높아진 시기인데, 우리 북한에도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나요? 네, 북한에는 대부분 이게 20대에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북한 체제에서 혁명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리는데 그 나이에 시집 장가서 자식을 낳아서 혁명의 후비대를 계승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보통 22살부터 28살, 9살 사이에는 대부분의 시집장가를 가지요. 사실 저도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한으로 따지면 저도 그렇게 이른 편도 늦은 편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나이라면, 예전에 저도 어릴 때를 기억하면 노처녀, 노총각 이런 말이 남한에는 있었어요. 혹시 북한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요? 그렇죠. 제가 탈북할 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저희 친구들은 이미 22살, 23살 때 시집을 가서 아이까지 다 낳았거든요. 그때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일 그 좋은 나이,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21살, 22살 이때더라고요. 그때 연애를 할 때는 아버지가 연애를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말렸어요. 좋아하는 남자들 막 말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만나고 이랬는데, 아니 25살 딱 넘어가니까 저희 아버지 세상에 오는 까마귀들 다 어디 가서 얼어 죽고 우리 집에서 노처녀를 데리고 안 가냐고 저거 걱정을 하셨구나. 갑으로 그냥 늙어 죽이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26살이 되니까 북한에서는 저희 특히 농장 같은 경우는 일찍이 다 이게 자기네들이 짝을 지어서 가거든요. 거기 남자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정 살림,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에서는 또 하나의 오한단지죠. 맞아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시켜주는 결혼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있어요. 왜 당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히 군대 갔다가 남자들은 대체로 다 군대를 가니까 18살, 17살이면 학교를,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대를 가거든요. 네. 우선 군대를 가서 다쳐서 오는 사람들, 영예군인이라고 하지. 네, 거기서는 영예군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내려와 가지고 혹시 그쪽에서 같이 데리고 오는 여자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에서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누구다, 얘다 하고 짚었으면 이유 여하 이 집에서 구실이 안 돼요. 무조건 결혼을 하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정말 영예롭게 다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좀 몸이 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분과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우리 오태겸 선생님을 보고 제가 억울을 하면 대신에 말을 하고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사회 체제 구조가 계급 사회고 출신 성분으로 만들어진 북한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인권의 자유, 생활의 자유, 모든 권리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북한 사회는 하나의 유일 체제, 출신 성분, 가풍에 따라서 짝을 모아 간다는 게 하나의
봉건 사회 시대의 그 루법이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는 가정 환경과 레벨이 맞는 집은 연애라는 게 없이 그래서 중매를 가야 되고, 아니면 각자들이 자기들이 사회에서 맺어 가지고 가는 거는 또 서로 간에 환경이 안 맞으면 캔슬시키고, 그 캔슬은 본인들이 캔슬이 아니고 부모들이 서로 양자 간에 안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 사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만일에 죄송합니다만 그 처갓집이 네. 환경이 안 좋고 뭐 출신이 안 좋으면 내 자식이 다음 후대 자식이가 이게 출세와 계승이 안 됩니다. 이런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 그래서 처갓집이 너무 안 좋아도 안 되고, 남자집이 또 너무 이게 뭐 매판 자본가라든가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또 안 되고, 이 계급이가 결국은 사회와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꽁꽁 묶어놨거든. 이게 또한 사회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당에서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께서 맺어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같은 동네 어른들끼리 저 처자와 이 남자가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주신다던가, 중매 결혼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글쎄요, 그거는 비례로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요, 북한에서도 사랑을 꽃피고,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대군인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대학교에도 제대군인들이 가요. 입당을 네. 기다리는 그런 제대군인들이 또 시골에 가서 농촌 지원이랑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농촌 지원을 나오는 사람들, 뭐 항공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괜찮은 대학들에서 나와요.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 처녀들은 무조건 우리 그 독수리 채가듯이,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듯이 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괜찮은 아가씨들은 대개 보면 다 제대군인들이 와서 이게 그 군간 그 출신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앞으로 이게 군간으로 지금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당까지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런 계급장을 달고 나와서 농촌 지원 나오는 총각들이 있어요. 그런 군인들이 와서 대개 보면 약간 좀 이쁘장한 아가씨면 따라다니고 구애를 하고 이래가지고 데려가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시골에서, 모르겠어요, 시내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골이지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폐쇄돼서 사람들은 이거를 꼭 중매로만 될 것이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거기는 이동의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이를 처녀총각들이 놓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대개 보면 농촌에서는 결혼을 그 가을에 많이 해요. 이게 겨울에 네. 11월까지. 12월은 잘 안 하더라고요. 12월은 뭐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한 말로 그냥 막 험하게 막 말한 다음에 썩은 달이다 해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결혼식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다 지어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결실이 계절에 사랑도 결실을 맺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1월 달에 결혼식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축의금을 내잖아요. 여기서는 축의금을 내는데 우리는 그 부조를 그 술 한 병 아니면 쌀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봄, 여름에 결혼식을 하면 우리가 부조를 할 수가 없어요. 축의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나 없이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들고 갈 거예요. 그럼 안 가는 게 나죠. 그럼 손님이 없어요, 그 집은. 근데 가을에 하는 집은 우리가 이 집도 분배받고 이 집도 분배받고 다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강냉이 한 사발 정도는 들고 부의금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너도나도 다 되고, 또 탈곡장에서 좀 솔직히 우리 탈곡을 하다가 슬쩍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네. 한마디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 여러 명이 우리 모여서 하자. 탈곡을 다 밤중에 담장 딱 넘겨가지고 이걸 그 집에 딱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했고 또 많이 갔고. 이거는 남과 북이 조금 비슷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문화가 조금 달라져서 뭐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양가 상견례가 이제 결혼 준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혹시 북한에서는 결혼 준비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약혼식, 여기는 상견례라 하고 우리는 약혼식이라고 해요. 네. 두 집에서 서로 오고 가면서 말을 맞춰가지고 어느 날 정해가지고 약혼식이라는 걸 해요. 남자 쪽에서 약혼식 선물을 가지고 가요. 여자 쪽에서 아니고 남자 쪽에서 첫날 결혼식 옷 천을로 가져가고 양복지도 가져가고 뭐 여름에 해보려는 발랑발랑한 블라우스 해볼 그런 시스루 비슷한 네. 천들. 그렇게 해가지고 트렁크 한 트렁크 거기에 화장품이 꼭 들어가고 북한은 화장품 한 조 구하기 좀 바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쁘게 그 설화수 포장을 했던 것처럼 다그 이쁜 자리를 그런 매기만 어디서 그 달러 상점에서 나오는 그런 거 해가지고 트렁크에 딱 넣어서 한 트렁크를 해가지고 약혼식이라고 그 남자 집에서 가족들이 와요.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집에서 그거 약혼식 치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는 남한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문화이긴 하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함 들어오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쵸. 좀 예. 비슷한 그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때 저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저 어릴 때니까 뭐 드라마나 TV에서 보면은 뭐 친구들이 와서 짓궂게 장난도 치고 근데 그 집 앞에서 하니까 사실은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러면 아, 저 집에 경사가 있구나 해서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함에 가깝다 싶으면 그렇죠. 사실 결혼을 할 때 혼수도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남한에서도 뭐 어느 쪽이 집을 하고 어느 쪽이 혼수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반반 하거나 뭐 형편이 되는 사람이 조금 더 한다거나 이렇게 좀 바뀌는 문화이긴 하는데 북한에서의 혼수는 어디 여쭤봐야 되나요? 남자분이 하시나요? 여자분이 하시나요? 여자가 하죠. 여자가 하시나요? 네. 북한에서는? 네, 여자가 다 해요.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오니까 남남북녀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도 남남북녀란 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남남북녀 하게 되면 이게 남과 북이 다른 건 거예요. 남 하게 되면 우리는 강원도 쪽, 평안도 쪽을 남이라고 했고 그리고 북 하게 되면 우리 함경 남북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함경 남북도의 그 풍습은 뭐냐면요. 여자가 다 하는 건 거예요. 여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풍습이고 남쪽은 뭐냐면 남자가 다 하는 것이 풍습이더라고요. 오. 남자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남남북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너 조금 웃기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북쪽의 여자와 남쪽의 남자가 합치면 부자가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얼굴 모형이나 잘생기고 뭐 인덕이나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여자가 남자 신발까지 그 속옷까지도 다 하고 이게 문화라 하게 되면 남쪽의 남자가 여자의 속옷까지 다 챙기는 문화다 이렇게 해서 양쪽의 가족이 이렇게 합치면은 진짜 그 신혼 살림부터 시작을 해서 한다 하는데 그게 뭐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는 조금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예.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게 사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그게 있어요. 단 한 번 병.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원 없이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집안에 기둥이 뿌리가 뽑힌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요즘 분들은 많이 생략하기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싶은 혼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 계실 때. 예,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저한테 자수를 떠가지고 손수건 하나 큰 거 만들어 주더라고요. 정성이 담긴. 고마늘을 뜨개를 많이 아주 했으니까요. 이 손수건이 뭐 이게 참새도 있고 어쨌든 다양하게 문양을 했는데 이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그 사람의 정과 그걸 구름을 살려는 거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때 철없는 나이가 벌써 그런가 보다 해서 대수롭게 받아들였고 그 정성을 받아주셨어야 되는데. 당연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여자들도 우리는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 같은 거는 잘 못해요. 코바느질은 하는데 그래가 요만한 꽃을 그렸죠. 딱 요따만 잎 하나 꽃 하나 한쪽 기대기에다가. 그러면 뭐
뭐 의리의리하고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다는 건데, 그럼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남한에 오셔서 결혼식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남한에서 결혼식을 또 올리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남한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보통 웨딩홀에서 여자분들은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분들은 턱시도 예복을 입고 이제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 요즘에는 결혼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정말 친한 사람들 모여서 스몰 웨딩이라고도 하죠. 파티처럼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서로 축하해주는 문화도 있긴 하는데, 북한에서의 결혼식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기서는 그 예식장에서 보통 하잖아요. 네. 예식장에서 끝나고 바로 끝나면 거기서 우리가 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죠. 네네.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결혼식을 지금은 예식장에서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 때는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게, 왜냐면 집에서 해요. 집에서 결혼식을 해서 그날에 결혼식을 하고 그 수령님의 동상에 가서 처음 인사를 하는 거는 꼭 관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괜찮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고, 근데 차가 승용차가 아니에요.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를 타고 그 트럭 있잖아요. 우리 그 트럭을 타고 트럭을 신랑 신부를 트럭 제일 위에다 이렇게 운전석이 조수석에다 앉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세우는 건 거예요. 위에다 세워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돌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을 옥으로 나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한복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그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고 한복을 입거든요. 그 한복을 입은 채로 머리에 꽃 달고 그리고 마을 오구까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것까지 결혼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시댁 쪽으로 가죠. 갔다가 3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3일이라는 게 있으면 3일에는 그 신랑 신부가 처갓집에 와야 돼요. 처갓집 맞죠? 처갓집에 와서 그 처갓집 그 장인 장모님한테 절하는, 그리고 여기 와서 꼭 하룻밤을 자고 가야 돼요. 자고 가면서 장인 장모님이 해주시는 따끈한 밥도 먹고 그렇게 가야 되는 문화가 있죠. 저희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까지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남한에서는 첫날은 이제 처가에서 그쵸 같이 자고 그렇지. 이제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근데 요즘에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싶지만 선뜻 좀 망설여지는 게 축의금 부담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뭐 북한에서는 꼭 돈이 아니라 뭐 식량이라든지 술 뭐 이런 걸로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의 축의금 문화 어떤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부조가 따로 들어오고, 북한에서는 축의금이라 안 하고 부조라고 해요. 장례식도 부조라 하고 결혼식도 부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따로오고 또 학교 동창들이 있으니까 동창들은 돈도 선물, 선물들 자기네가 코바르질 해서 입을 뽀 뜬 거, 탁상보 뜬 거, 또 어떤 애들은 또 그 큰 다라이에다가 옥수수를 한 다라이 담아서 그래서 찰찰찰찰 흐르게 일부러 그렇게 해 담아 이고 왔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한 25kg 되는 양을 키질 다 해서 바짝바짝하게 좋은 옥수수를 메고 온 애도 있었고, 또 우리 쪽은 또 도자기랑 이런 게 좋은 게 있었으니까 내 자체가 또 공장이고 하니까 꼭 돈이 아니고 그런 선물들이 많아요. 범랑 소래 해주는 선물이 제일 좋았지. 아니, 꽃이 막 화려한 꽃이 있는 범랑 소래. 여기도 범랑 그릇 있잖아요. 거기는 범랑 그릇이. 여자 집에가 좀 생활이 넉넉하면 시집 올 때 뉴움 가마를 가져오거든. 보통 철가마거든. 근데 잘 사는 집들을 여자들을 택하면 전부 다 이게 뉴움 가마를 가져오면 집도 그렇고 완전 기분이 좋지. 그렇겠네. 밥맛도 좀 다른가요? 윤가마와 철가마. 아니요, 철가마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까지는 우리 중요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쪽은 석탄을 떼니까 그 알루미늄 가마를 못 써요. 새까맣게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래 나도 그 2개가 한 쌍으로 선물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그
다른 데다 썼죠. 바꿔가지고 못 쓰고. 북한에서의 결혼식과 남한의 결혼식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남한이 더 좋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게 남한에 와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 참 자유롭고 편안하고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의자재한 이렇게 생활 면에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당연히 어쨌든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면 두 분이서 알콩달콩 자기적인 자기 공간에서 쉬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만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이건 진짜 나는 참 좋은 세상이구나. 저도 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께 듣거나 주변에 결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신경 쓰는 게 사실은 오시는 교통,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오셔야 되니까 교통과 식사. 왜냐면 저희가 결혼식을 하면은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던 친척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시면 사실 그분들은 저희가 뵌 적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뷔페에서 좀 다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요즘은 또 뷔페가 그 막 이렇게 웨딩 책장도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제가 막 가봤거든요. 사직동에 가봤는데 그리고 뷔페는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어느 집에서 1호실에 손님인지를 손님인지, 5호실에 손님인지. 그리고 신랑 신부가 내한테 온 손님들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너무 동선이 너무 그래서 저희도 이 결혼식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뭐 길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3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야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례허식을 빼고 딱 가성비로 정말 우리가 필요할 것만 챙기고 대신 대접할 것을 제대로 대접하자 뭐 이런 문화도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저도 만약에 먼 훗날 하게 된다면 저희가 돋보이고 뭐 즐거운 것도 물론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저희를 위해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남한에서 결혼하면 와주실 건가요? 그렇죠. 초대만에 당연히. 초대자 맞으셔야 우리 이렇게 증거가 나. 그렇네요. 우리 집으로 가서 축하해줘. 북한식의 축하는 어떤 건가요? 전날에 여자 측에서는 그 결혼 접대를 다 해요. 네. 전날 저녁에 다 하고 기다려서 다음날 아침에 남자 떠나가는 측에서 날이지. 그 여자가 떠나는 날이니까 남자 측에서 차를 가지고 와요. 승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 그래 화물차에다 짐을 가득 싣고 이게 승용차는 또 이게 신랑 신부가 타고 이렇게 해서 멀지 않으니까 시댁에 가요. 가가지고 그 길 옆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데다가 또 탄자들도 똑같은 색깔 깔았대. 탄자를 깔았네. 네, 그거 깔아놓고 그래도 하는 거는 그래도 제법 그렇게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상을 받아요. 할아버지들처럼. 음식을 여기서 상을 예, 패백? 뭐 우리 패백 아니, 뭔가요? 패배가 패배가 아니고, 아니고. 네, 그 할아버지들 한갑상 옛날에 나오는 뭐 사과 배부터 과일부터 시작해서 온 꽃떡, 떡들도 색깔 매겨서 이쁘게 꽃떡, 사탕도 꽃사탕 해가지고 그 뭐 또 순서대로 놔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놔가지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 배우기만 한 바나나, 밤 이런 거 우리는 못 보거든요. 우리 쪽은 없어요. 그런 게. 네. 바나나는 또 특히나 없고 네. 새파란 거 갖다 놨는데 그게 이거는지 아니건지 모르고 후에 그거 먹어보고 모두 입이 뚝 들어붙어가지고 그런 거랑 갖다 놓고 상을 받고 또 사진 찍고 친척들하고 사진 찍고 이 상을 다 물리고는 이제 저녁이 되면 그때 되면 저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한탕 하는 거예요. 남자는. 네. 그 신부 노래 한 곡 부르겠다고 이 남자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맞아. 여자들은 그거 여자는 안 하겠다 하고 안 하겠다고 빼면 그만큼 남자가 더 남자들한테 네. 뭐 좀 달려야지. 나중에는 그 괴로워. 북한에는 이렇게 명태가 많아요. 마른 네. 명태. 마른 북어. 명태 그 북어 가지고 발바닥을 때린다던가 이건 남한에서도 네, 있는 네, 건데. 네, 예전에 그쵸? 거꾸로 달아매면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발 때리는 것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발목에다가 그 천우 두꺼운 거
딱 난 지금 같았으면 그 간 미는 천 같은 거에 그 초는 발목에다 묶고 매가지고 한짝 다리만 쳐들어서 저쪽에서 자꾸 제 땡기는 거라. 그럼 몸이 이렇게 한짝 다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 할 수 없이 불렀어. 너무 조선시대였다. 네, 그렇게 장난을 쳐요. 아,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나누니까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비슷한 문화도 참 많은 것 같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 남한에서 했던 문화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많이 받았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나눈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종착점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 민족이라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듯한 우리 남과 북의 결혼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편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갈수록 기대가 돼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들에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음 이야기 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한 쌍의 부부처럼 하나로 화합된 한반도의 모습을 기대해보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